안녕하십니까. 성기호 한의원장 한의학박사 성기호입니다. 오늘은 소화불량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내시경, 초음파 검사 또는 이제 혈액 검사 여러 가지 이학적인 검사를 했는데 특별한 이상이 나타나지 않았지만 환자분 본인께서는 지속적 또는 간헐적으로 여기 위 십이지장 부위에 답답함, 불쾌감, 불편함, 이렇게 트림, 헛구역질 그런 이제 이 상복부 질환에 다양한 증상을 나타나는 것을 소화불량이라고 하고, 이거를 의학적으로 기능성 소화불량이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이 기능성 소화불량은 최근에 이르러서는 위장의 운동 기능과 감각 기능의 이상으로 나타나는 증상으로 밝혀졌습니다. 예전에는 이 기능성 소화불량을 신경성 위염, 또 신경성 소화불량, 또 위하수, 위무력 이런 다양한 병명으로 진단을 내렸었습니다. 소화불량의 원인으로는 첫 번째 위 기능의 저하, 두 번째 내장 감각능의 변화로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위 기능의 저하는 다시 첫 번째로 위 연동력의 저하와 또 두 번째로는 위 기능의 저하로 다시 또 나눌 수가 있습니다. 위 연동력 이상은 말 그대로 음식물들이 이제 위나 십이지장을 통해서 밑으로 내려가야 되는데 연동력이 떨어져서 그대로 위나 십이지장이 쌓여 있는 걸 뜻하죠. 그 이유는 이제 위나 십이지장의 어떤 운동 기능 또는 신경 기능의 이상으로 인해서 발생하게 됩니다. 위 적응 이상이란 음식물이 위로 들어갔을 때 위가 이제 마치 풍선처럼 이렇게 확장이 됩니다. 근데 어떠한 이유로 확장이 안 됐을 경우에는 그 좁은 공간 안에 음식물들이 이제 고여있기 때문에 이 위 부위가 이렇게 더부룩하고 팽만감, 또 심한 경우에 이제 통증까지 느끼게 되죠. 그거를 바로 위 적응 이상이라고 진단을 하게 됩니다. 내장 감각 등의 변화는 어떤 적절한 음식과 적절한 이제 소화력을 갖춘 분들은 음식이 이제 들어와서 나갈 때 어떤 통증을 못 느낍니다. 그런데 이 내장 감각능이 어떻게 예민한 분들이 있습니다. 이런 분들은 이제 소량의 음식만 들어가도 또 음식물이 들어왔는데 이게 조금만 이게 팽창이 돼도 그거에 대해서 이제 과민하게 느껴집니다. 이런 분들은 이제 예를 들어서 위에다 공기를 넣었을 때 어떤 쉽게 그 팽만감과 통증을 느끼는 것이 실험적으로도 밝혀졌습니다. 만성적인 소화불량이 있는 분들은 먼저 기질적인 원인이 있는지 확인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위궤양, 또 십이지장 궤양, 또는 이렇게 위암, 또 간질환, 담석증, 또 복부 대동맥류, 또 심혈관 질환 이런 것들이 있는지 먼저 확인 후에 소화불량을 진단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 치료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능성 소화불량의 원인이 복합적인 것처럼 치료도 한 가지가 아니라 복합적이고 대증적인 방법을 선택하게 됩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주로 속쓰림과 체함이 주요 증상이므로 제산제라든지 위장운동 개선제 또는 안정제 이런 계통의 약제들을 많이 이게 사용하고 있고요. 또 이제 내장 진통제가 연구되어서 일부 약제는 또 실제 임상에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경우에 따라서는 특별한 치료를 하지 않고 어떤 시간을 두거나 이제 검사만 하거나 또는 이제 플라시보 효과를 위해서 어떤 위약을 사용함으로써 효과가 나타나고 또 일부 환자에게는 증상이 치료되거나 개선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한방 치료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요, 증상과 체질에 따라서 치료합니다. 스트레스를 조절해 줄 수 있는 한약제, 위장관 연동 및 소화력을 촉진시켜 줄 수 있는 한약제, 또 담적 제거 한약제, 또 청이장 이런 발효식품, 또 한방 발효 소화제, 또 주로 많이 쓰이는 처방으로는 이제 이진탕, 평이상 보존기탕, 소채환, 각행정기상 등등이 개인의 증상과 체질에 따라 사용되어지고요. 약 복용과 더불어서 추나라든지 침이나 뜸 이런 치료를 병행하시면 더 빨리 좋아질 수 있습니다. 양방치료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요, 한방치료와 비슷합니다. 증상 완화와 어떤 기능 개선을 목표로 합니다. 주로 위장운동 촉진제, 항우울제, 위저부이완제, 수용체 억제제, 오피오이드계 약물,
뭐 수용체 기량제, 뭐 항히스타민 기량제, 또 프롬톤 폭포 억제제, 뭐 이런 여러 가지 약제들을 어떤 이제 상황에 맞춰서 처방을 내리고 있습니다. 자가 진단할 수 있는 체크리스트를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이제 자주 체하겠죠. 그리고 또 항상 배에 가스가 잘 차 있고, 또 배도 잘 고프지 않고, 늘 이렇게 속도 더부룩하고, 트림도 자주 하고, 또 명치거리 뭐가 이렇게 꽉 막힌 그런 느낌이 들고, 뭐 조금만 먹어도 이렇게 뭐 쉽게 배부르고, 또 신경 쓰면 바로 체하고, 또 체하면 항상 이제 뭐 머리도 잘 아프고, 이렇게 약간 또 어지러울 수도 있고, 뭐 이러한 증상들이 이렇게 3개 이상 있을 경우에는 만성 소화불량을 의심할 수가 있습니다. 체했을 경우에 댁에서 할 수 있는 자가치료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제일 많이 쓰는 방법이죠. 소화제를 드시고 잘 쉰다. 두 번째, 미한이 날 수 있기 때문에 따뜻한 물을 적당히 드시고 또 체온을 유지한다. 몸이 따뜻해야 여러 가지 소화 분비가 잘 됩니다. 또 세 번째, 잠을 적당히 잔다. 그러나 너무 많이 주무실 경우에는 소화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적절히 주무실 필요가 있습니다. 네 번째, 최후의 방법으로 구토, 토하게 하는 방법이 있죠. 등을 두들기거나 아니면 이제 입에다 손가락을 넣어서 토하게 하는 방법이 있죠. 효과는 이제 신속하고 바로 좋아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습관적으로 자주 하게 되면 역류성 식도염이 발생할 수 있으니 이거는 이제 뭐 아주 심한 경우에만 가끔씩 사용하는 게 좋습니다. 또 이제 그 혈자리 중에서 합곡혈이 있습니다. 이 소화기 계통 치료에 많이 이용되는 혈자리인데요. 이 부위를 이제 뭐 손으로 자극을 하거나 또는 이제 뾰족한 거를 이렇게 침을 놓듯이 이렇게 눌러주면은 체기를 완화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6번째, 뭐 이리저리 해도 개선이 안 될 경우에는 가까운 의원에 가서 정밀 어떤 진단 또는 치료를 받는 게 좋습니다. 그 예방 습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능성 소화불량의 치료에서 생활 습관 교정만큼 중요한 것은 없습니다. 또한 스트레스를 해소할 수 있는 취미생활 또한 정말 필요합니다. 첫 번째로, 본인이 이전에 드셨는데 소화가 잘 안 됐던 음식은 피하는 게 좋습니다. 두 번째로, 규칙적으로 조금씩 자주 드시고 천천히 오래 씹어 드시는 습관을 갖는 게 좋습니다. 세 번째, 단단한 음식보다는 좀 부드러운 소화되기 있는 음식을 먹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네 번째, 지방이 많거나 자극적인 음식, 술, 담배 등은 삼가는 것이 좋습니다. 다섯 번째, 식후에 바로 눕지 말고요. 가벼운 산책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또한 잠들기 2-3시간 전에 음식은 가능한 피하시는 게 좋습니다. 여섯 번째, 제일 중요하죠. 스트레스를 줄이고 해소하는 방법을 찾는 것이 중요합니다. 오늘은 소화불량에 대해서 말씀드려 봤습니다. 다음에 더 좋은 콘텐츠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